예,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더인트의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 다음 달에 있을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그 정기 변경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네. 좀 아이디어를 짜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전략적인 측면에서. 아이디어가 좀 나올 것 같아요. 네. 일단 뭐 그 구성 종목을 변경하는 게 이제 큰 행사가 두 번 있는데 3월 동시만기 다음 날 시가총액 순서, 그러니까 대형주, 중형주, 소형주 종목들이 바뀌고, 네. 그다음에 6월 동시만기 다음 날에 이제 코스피 200의 종목들이 변경이 되죠. 일단 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이제 그 정리를 하는데 그 직전 연도 12월부터 2월 말까지 일평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는 대형주, 네. 101등부터 300등까지는 중형주,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이제 소형주로 쭉 분리가 됩니다. 근데 이 중에서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 네.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중형주예요. 왜냐하면은 코스피 대형주는 벤치마크 인덱스로서의 별로 의미가 없어요. 네. 왜냐하면은 대체제가 많잖아요. 네. 코스피 200도 있고 KLX 300도 있고 그 소형주도 별로 의미가 없고 그 반면에 중형주 같은 경우는 패시브 펀드에서 상당히 좀 유심히 보는 지표입니다. 그리고 대형주가 만약에 종목이 그 새로 편입되는 종목이 있다면 중형주에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대형주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하단에 위치하겠죠. 네.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. 근데 대형주에서 만약에 중형주로 간다면은 그 중형주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상위에 속할 거 아닙니까? 뱀의 머리가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. 그래서 패시브 펀드가 그 종목을 반드시 편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가 7종목이 대형주에서 이제 중형주로 이제 새로 편입이 됐는데요. 네. 대표적인 종목이 LG 이노텍, 뭐 중형주 대장주죠.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동서, 한섬, 녹십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변경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변경되기 20일 전부터 변경된 날까지 네. 그리고 변경된 이후에 20일 이후까지 등락을 좀 살펴봤는데 각각 좀 엇갈리죠. 이 편입된 이후에 그 좀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편입된 이전에 올라가는 종목이 그러게요. 있고. 뭐 예를 들어서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편입된 이후에 많이 올라갔잖아요. 네. 평균적으로는 편입되기 20일 전부터 20일 후까지 한 8.2% 정도 올랐고 뭐 녹십자 빼고는 다 올랐으니까요. 의미 있는 지표로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저 붉은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한생 같은 경우는 이전 이후 다 올랐는데 대부분 이전 이후 좀 많이 엇갈리죠. 근데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다음 표를 잠깐 좀 보여주십시오. 이게 저희 기관 수급이 들어왔던 시점이랑 일치합니다.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후에 기관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매수세가 네. 나머지 표시들이 기관 수급이 들어왔는데 한생 같은 경우는 이전 이후 다 골고루 들어왔잖아요. 기관 수급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결국 패시브 펀드라는 거는 국내 기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그래서 국내 기관의 수급에 주목해야 되는 시점. 이 종목들은 그러니까 좀 이런 그 아주 의미 있는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방금 보셨던 그 화면이랑 지금 보셨던 그 화면 두 개를 같이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유의미한 투자 전략이 예, 이번에 나올 그래서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확하게 일치해요. 예. 예. 뭐 이후에 그러니까 정기 변경 이후의 일은 뭐 우리가 기관 수급도 알 수 없으나 이 전까지 기관이 어느 쪽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중소형주 특히 중심으로 한번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지금 뭐 정기 변경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기가 참 여러 판단이 나오기 참 좋은 시기다라는 그렇죠.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투자 관점과 아이디어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. 뭐 단적으로 지금 사야 되느냐 조금 좀 째려보다가 사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대략 편입되기 한 20일 전부터 주가가 상승한 거 과거에 보더라도 그렇게 좀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네. 그렇다면은 올해 3월 동시만기 20일 전이라면은 다음 주 금요일 정도가 됩니다. 네. 그래서 어느 시점에 사야 되는지는 그때부터 좀 고려를 해볼 다음 주 정도부터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작년에 이 종목들이 평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주가 흐름을 좀 추적을 해봤는데요. 네. 우선 이제 그 편입되는 변경되는 시점이 있죠. 네. 근데 그 종목들을 발표하는 시점은 좀 더 앞당겨서 한 일주일 전이에요. 예. 그리고 그 20일 전. 자, 그 종목 발표를 20일 전부터 쭉 주가는 올라가죠, 평균적으로. 네. 근데 한 번 딱 꺾이는 시점이 나옵니다. 종목을 발표하고 나서. 그러고 나서 편입 변경된 이후에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. 예. 자,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일단 다음 주 목요일, 금요일 정도부터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하고 이게 이런 패턴이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. 종목 편입되면은 일단 주가 탄력은 좀 죽습니다. 근데 시차를 두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은 그렇게 좀 그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아마 종목 발표는 3월 첫 주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
자신 없으시면 20일 전에 사갖고 좀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 갈 때까지 좀 묻어두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. 네.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예. 그렇다면은 올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예상되는지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. 네. 근데 많이 거론되는 종목이 한화생명, 오뚜기, 현대엘리베이터, 한화, OCI, 현대로템 이렇게 6종목 정도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기관 수급들이 대부분 다 나쁘죠. 그러게요. 하나생명 빼고는 다 파네요. 역설적으로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어.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 수급이 나쁘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 이후 수급은 이런 종목들은 좋아질 소지가 상당히 높거든요. 아, 그러면 지금 저 표와 비교하면 되겠네요. 다음 그렇죠. 주에. 그렇죠. 지금 현재 수급이 좀 최근 열흘간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이 안 좋은 종목들은 역설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도 되는 상황이다. 그래서 다음 주 중반부터 일단 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기관 수급이 좀 연속으로 들어온다. 그러면은 좀 담아도 되지 않을까. 좀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립니다. 참 여러분들이 캡처해야 될 자료들이 여러 개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. 다시 보기 통해서도 한번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단기적인 투자 전략도 또 될 것 같고요. 펀더멘탈이랑 무관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게요. 수익률을 아주 뭐 너무 높게 욕심내는 거는 조금 자제하고 예. 짧게 좀 먹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럴 때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그렇죠. 예, 만족하는 맞습니다. 거죠. 맞습니다. 예,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자면 여기 테슬라는 미쳤어요. 어마어마합니다. 네. 뭐 이렇게까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, 이거 어떻게 이용해야 그저께 되겠어요? 20%가 올라가더니 네, 어제도 장중에 20%까지 올라가서 그래요. 결국은 상승폭을 좀 줄였는데도 14%예요. 네, 너무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상징적으로 포드 주가는 시간으로 9%가 급락을 했습니다. 이게 정말 뭔가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은 좀 네. 그 뉘앙스가 나는데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지금 110%가 넘게 올랐어요. 근데 그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이제 많이 올라갔다는 종목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램리서치 이런 종목들인데 다 10%대 초중반이에요. 근데 정말 뭐 이 테슬라 주가만 110%가 넘게 올랐으니까 네. 정말 주가가 미쳤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올랐는지를 설명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. 우선 이제 뭐 실적이 일단 테슬라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게 3분기 실적 나오고 올라가기 네. 시작했거든요. 근데 4분기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. 거기다가 지금 폭스바겐이라든지 전기차들 양산한다 했는데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. 네.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하는데 근데 그 부분 갖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까요? 그건 그렇게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바로 공매도 때문이에요. 쇼커버링. 지금 공매도 세력이 보도되고 있는 바로는 그 테슬라 주가 급등하면서 2조 원대 손실을 보고 있답니다. 네. 그러니까 눈물의 쇼커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. 그 부분 아니면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고요.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도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어제 뭐 LG화학이 8% 올라가는 거 처음 봤어요. 최근에. 네. 그러니까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삼성 SDI도 급등을 했었고 어저께 CATL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뭐 이렇게 뭐 글로벌 배터리사들도 역시 뭐 빛을 발하고 있다. 좀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장중에 막 7, 8% 급등을 해버리잖아요. 네. 그러면 이게 사실 그러니까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. 그렇죠.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 상승 흐름도 그렇고 네. 이걸 잡아 말어라는 생각 당연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. 뭐 공자님 말씀인데 지금 잡는 건 무리죠. 네. 사실 뭐 우선 생각해 볼 게 테슬라 주가가 그 쇼커버링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건데 네. 그렇다면 쉽게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전기차 생산에 영향을 안 미칠까요?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간과하는 부분이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. 다만 이제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들은 일단은 좀 다른 그 피어 그룹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낮아요. 네. PER이 낮기 때문에 비아디라든지 그 CATL 같은 경우는 PER이 우리나라 그 배터리사보다 한참 높은데 네. 특히나 또 작년에 뭐 배터리사 될 만하면은 ESS 화재 났다 그쵸. 뭐 이런 보도 터지면서 굉장히 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. 그런 면으로는 글로벌 그 배터리사가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 그 나라 그 배터리사들은 더 많이 올라가야 맞는데 네. 문제는 단기간에 좀 그 테슬라도 그렇고 과도하게 올랐다는 점이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뭐 파는 것도 사실 좀 겁이 날 거예요. 조금 뭐 워낙 움직임이 좋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LG화학, SDI 이익 실현 물량도 나오지만 전반적인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괜찮거든요. 어쨌든 수급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
수급 관점에서 한 종목만 남겨놓고 다 판다 그러면은 역시 뭐 LG화학 수급이 지금 그러게요. 현재 가장 좋습니다. 예. 뭐 이 정도만 참고해 두시고 수급을 주도하는 건 외국인인데 외국인 수급이 변하면 일단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, 테슬라와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주들까지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요. 그러면 이번 주 시장 전반의 수급 특징도 한번 짚어주세요. 코스피는 어제 외국인이 사주는 게 상당히 고맙죠. 네. 그저께 외국인이 코스피 연간으로 순매도로 돌았었어요. 근데 어제 사주면서 순매수로 돌았는데 특징적인 종목은 역시 뭐 아까 말씀드렸던 LG화학, 어제 그제 LG화학 열심히 샀습니다. 그리고 네. 삼성전기 같은 종목도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악재 터져도 잘 안 빠지는 종목들이죠.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헬릭 스미스와 첨보 같은 종목이 좀 그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코스닥 수급은 글쎄요. 월요일날 반짝 좀 들어왔었는데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이라 갖고 조금 안타깝습니다. 아까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약보합으로 좀 돌았는데 현재 수급 잠깐 좀 보고 갈게요. 네. 막판 되면서 빨간색 외국인들 수급이 다시 좀 들어오고 있죠. LG화학이에요? LG화학이에요. 근데 이 녹색선으로 된 게 큰 선 한 건 주문이 1억 이상 체결된 거.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니까 이익 실현 분란도 나오는데 네. 전반적인 수급 흐름은 아직까지는 깨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약보합 전환됐지만 일단 좀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LG화학에 대해서 수급 상황 지금 동향들을 실시간으로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. 자, 전반적인 업종 동향 그리고 수급 동향 살펴봤는데 투자 전략 좀 짧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. 굉장히 큰 고비가 월요일이었어요. 상해 증시 재개장하는 날. 아마 저도 이제 뭐 다른 곳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상해 증시 급락하면서 우리나라 따라 급락하면은 이건 무조건 매수 찬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1차 고비는 지났는데 추석 연휴 지나고 갭 하락했는데 이 갭이 2200에서 2240포인트거든요.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예. 지수는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흐름. 그렇다면 종목별로 각계 접근하자 이 말씀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수급 상황과 전략들 살펴봤습니다. 더인트의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